BC주에는 유언과 상속을 다루는 법령이 있고 유언장이 없었을 시 사망을 한다면은 그 유산이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언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아마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유언장을 왜 쓰느냐?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회계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 토픽으로 아마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유언과 상속이란 거는 나의 재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가족들 아니면은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이제 유언장뿐만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욕심을 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상세히는 못 들어가는 것들도 어쩌면 있을 테고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회계사님이 이 definition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estate planning 그거는 무엇이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상속 처리 기간 비용 및 세금 등을 최소화하여 상속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계획 방법.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잡아놓은 순서가 상속 법령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유언장, 검인 절차, 위임장, 의료 위임장, 공동 명의, 이중 유언장, 상속 자산 동결, 신탁 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BC주에는 유언과 상속을 다루는 법령이 있고 유언장이 없었을 시 사망을 한다면은 그 유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나눠지는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합리적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언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아마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첫 30만 불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한테로 또 절반이 가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자녀들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미 사망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한테로 균등하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없을 경우는 부모님한테로 갑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형제 자매한테로 갑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척들한테로 또 갈 수 있도록 쭉 순서가 돼 있는데 가끔 질문하시는 게 정부한테 이게 내 재산이 귀속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언장이 굳이 없어도 괜찮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이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서 와서 자산을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는 또 아니고 또 누군가는 집행자로서 자청을 해서 보통 가족분들이 되겠죠. 그 일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좀 예외들이야 쭉 있고 회계사님과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검인 절차, probate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던 없던 상속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인 거죠. 회계사님 여기서 말씀하실 거 네네. 있으신지?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프로베이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 변호사님 보통 1년 이상 봐야 되겠죠? 만약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네. 변호사님 말씀이 유언장이 없어도 재산 분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테스타시 룰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유언장이 없을 때 프로베이트 프로세스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랜트 프로베이스를 받기 전까지는 상속자들이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과금도 내야 되고 퓨너럴도 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나갈 게 있는데 그게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유언장이 중요하다 이 얘기고요. 사실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될지 정부가 정해준 그 순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유언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왜 쓰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상속자의 지정인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쓰시는 거는 거의 법령하고 똑같은데 아니면은 나의 배우자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나의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주겠다. 아니면은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 나의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그런 경우도 보지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식 한 명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만 주고 싶다. 나머지한테 45%씩 주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권장은 안 해드려요.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법에는 이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법원인 Supreme Court of Canada 거기에서 정해진 오래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언자는 나의 배우자하고 또 나의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adequate provisions라는 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나는 정말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 이미 생전에 많이 나눠줬다면은 그걸로 첫째한테 많이 나눠줬다면은 둘째는 똑같이 줘야 될 그럴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세 자녀가 있는 데에서 한 명한테만 몰아주고 또 다른 둘한테는 뭐 거의 주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크게 보는데 legal and moral obligations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legal 법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가정법에서 뭐 이혼을 했을 때 전 배우자에게 와이프에게 줘야 될 그런 정도는 그 legal 선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팩터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미성년자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 legal obligation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아니고 뭐 배우자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만 걱정을 하는 경우라면은 성년이고 legal obligation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moral obligation이란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의무라는 건데 뭐가 도덕적이냐는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또 이 사람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부분도 참고가 됩니다. 종교적인 부분도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많이 돌봐드렸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별로 남긴 게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줄 생각이 아니라면은 나중에 그 문제가 났을 시 이 유언자는 왜 이렇게 유언장을 만들고 싶었는지 편지를 쓰도록 또 레커멘드를 해요. 보통 그 편지에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은 나는 나의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못해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한다. 허나 그리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 유언자는 그 결정권을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속자 지정하는 부분도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집행자를 선택을 하는 거. 집행자란 거는 이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나의 유산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검인 절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절차를 결국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집행자가 되는 거죠.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집행자 선택을 할 때에는 유언장을 만드시는 분보다는 건강하시고 젊고 그런 일을 수행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을 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이 따르고 여러 사람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끼리 또 이제 서로 동의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배우자 아니면 자녀분들을 택하는데 자녀분들 중에 어느 분을 택할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한 명을 택하면은 이제 다른 둘은 서운해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죠. 뭐 뭔가 하고 싶다면. 근데 안 그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언장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사망을 했을 시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이다. 그러면은 유산과는 또 관계없이 가디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은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계속 가디언 역할을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경우 가디언을 지정을 하는 거죠. 가디언을 만약에 지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부 기관에서 후견청에서 그 지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그 텍스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 유언장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에스테이트 프로퍼티라 그러거든요. 상속 자산인데 상속 자산들이 프로베이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프로베이 피는 뭐 납부를 하고 그 관련된 또 세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속자들한테 분배가 되는데 이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떤 자산이 있냐면은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 생명보험 받으신 거 그건 아예 상속 자산에서 빠집니다. 유언장이 집행이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지스터 플랜, 리프나 RRSP, TFSA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굳이 무리해서 생전에 다 없애겠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보면 베니피셜리 해서 레지스터 플랜에는 다 수혜자들이 나와 있고요. 이건 상속 자산이 아니고 그게 나와 있는 대로 상속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제 사망한 후에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마지막 해 세금 보고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고인의 마지막 세금 보고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망 시점부터 상속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내가 죽고 나서도. 그건 이제 신탁 보고하는 방법으로 또 보고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GRE 리턴이라고도 하고요. 신탁 트러스트 보고를 통해서 마지막 보고가 또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간주세법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그냥 바로 나오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분의 상속자고 가족이고 뭐 이런 게 다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한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절차와 방법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서는 유언장이 필요가 없죠. 그냥 한국은 법에 의해서 가족들한테 상속됩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일단 누가 가족인지를 알 수가 공식적인 서류가 없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상속을 하려면은 이그제큐터, 상속 집행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상속 집행인이 유언장에 의해서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은 법원이 지정을 하는데 그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유언장이 없으면 그렇게 복잡해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경비를 내 돈으로 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예를 쭉 들어드렸어요. 이 중에 진짜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캐나다에서. 첫 번째 예는 모든 은행 계좌와 집이 배우자님과 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조인트로 돼 있으면 한 분이 사망하면 다른 분이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사실 상속 재산은 아니에요. 유언장에 집행이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특히 부부 간에는 조인트로 돼 있으면 그냥 한 분 사망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분이 사망하면 조인트로 돼 있어서 모든 게 다른 분한테 넘어가요. 이런 경우는 유언장 집행도 필요 없고 프로베이 프로세스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이 사망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건강할 때 써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나는 연금만 받고 뭐 특별한 재산이 없다. 그런데도 유언장이 필요하냐? 현금 자산이 전혀 없고 사망한 시점까지 모든 현금을 다 쓸 수 있다면 그런 경우면 없어도 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계좌에 연금 받고 뭐 가지고 있는 게 몇만 불이 있다. 이런 경우도 은행에서 이제 상속자들이 아버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찾으려고 하면 당장에 유언장 있냐 그래요? 유언장 없으면 아예 그 돈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경비 지출을 하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건 유언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4번, 5번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현금 다 사용할 계획이고 전혀 애들한테 줄 생각이 없다. 그런 것도 유언장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내 애들한테 그냥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중에는 내가 재산이 없을 거다. 상속할 재산이 없는데도 유언장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룰 수 있으면 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계산력과 내 수명에 대한 예지력과 한 5만 불 현금 남았으면 1년만 더 살면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언장 이런 경우 다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유언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6번 정도 상속할 가족이 없다. 진짜 아무도 없다. 가족, 형제, 자매 다 없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뭐 도네이션을 꼭 하고 싶다.
교회에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가 지정한 뭐 hospital 병원에 하고 싶다. 그런 것 역시도 재산은 있는데 상속할 가족이 없을 경우에도 오히려 유언장에서 그 기회가 맞아요. 또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성인이면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대부분 필요하다.